예,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승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송지영 아나운서를 모시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바로 류경호텔입니다. 북한에서 수십 년간 공사를 하고도 제대로 짓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외장만 반짝 공사를 해서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류경호텔을 지을 때 어떠한 사고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송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유경 호텔. 여러분들이 아마 북한 동영상 같은 걸 볼 때 평양의 보통강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105층짜리 이제 유경 예. 호텔을 보실 겁니다. 그 아파트는 그 유경 호텔이라고 해서 김정일의 지시로 인해서 김일성의 탄생 80도를 맞으면서 완성하라는 임무를 내렸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지방의 많은 노동자들을 뽑아서 예. 백공호 돌격대라고 해서 예, 그 돌격대 청년들로 조직해서 평양에 이제 몇백 명, 몇천 명을 투하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에게 식사 공급이라든지 어떤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배고픈 것보다도 예. 제일 어려운 것이 잠을 못 자는 고통이었습니다. 아, 잠도 못 자고 네, 그냥 속도전으로. 계속 일만 시켰군요. 그러니까 속도전으로 예, 예. 80돌 김일성의 탄생 4.15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예, 예. 그것이 모든 것이 이제 하달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 대대는 중대, 중대는 소대, 소대는 분대 이런 단위로 이제 상명하복으로 계속 노동자들을 달구는 겁니다. 예. 쳐달구는 거죠. 새벽 전투, 야간 전투, 예. 점심시간도 밥 먹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조금 담배 한 대 피울 여유도 없이 계속 이제 노동에 이제 투입되는데, 또 기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기계 수단이 별로 없다 그렇죠, 보니까 예. 모든 것을 다 수동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초공사 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빙산의 일조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기초공사라고 하면은 네. 또 한국에서는 이제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지질조사도 하고 또 토목공사를 먼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땅을 단단하게 다진 후에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아마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런 네. 기초공사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초공사라는 게 다 이제 검사를 하고 거기 이제 기초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골재를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105층까지 건물이 서려면 밑에 기초가 둔둔해야. 아, 그럼요. 엄청 이게- 단단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127층인가요? 130인가요? 롯데월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120층, 130층까지 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북한은요 105층, 세계에서 그나마 제일 높은 거를 짓자는 욕망은 대단한데, 예. 이거 이제 기초공사를 지을 때 많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모자도 건설 현장에서 이제 골재를 밑에 다지고 그걸 인력으로 이렇게 다지고 하면서 거기 철창 같은 거 이제 삐죽삐죽 나오다 보니까 너무 애들에게 이제 잠을 안 재우다 보니까 아, 예. 그 공사를 이제 하다가 좀 2층, 3층에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 나왔는데 이제 아, 그 쓸려서 최고 튀어나온 부분에 거기 네. 그냥 몸이 간통돼서 죽기도 하고 거기 그러는데요. 이제 떨어지면 예, 예. 졸다가 꾸덕꾸덕 졸다가 뚝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삐죽삐죽 나왔던 철새창에 끼어가지고 아이고. 사망하는 사태들은 비일비재로 일어났고요. 예, 예. 너무 이제 우습게 죽은 한 쌍의 커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커플이요. 네. 거기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커플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당에 입당하자는 마음으로 돌격대에, 백공호 청년 돌격대에 예, 예. 들어왔는데, 그 힘든 속에서도 아마 청춘남녀의 사랑은 그냥 됐었던 것 예, 예.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12시까지 이제 공사를 좀 휴식 좀 잠을 자라 해서 12시에 끝나고 아마 1시 그때 나와서 두 분에서 이제 아, 소주를 한 잔씩 마셨는지, 그 골조공사 하는 이거 골조공사 하는 그 위에 이제 진흙이 이제 한창 쌓아져 예, 예. 있는데, 좀 그것도 푹신한 이제- 진흙에. 네네, 거기 이제 비닐방막을 펴고 거기서 이제 연애를 좀 예. 나눴겠지. 여기서 두 분이서 얘기를 어선더선 나누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예. 거기 이제 비닐방막도 깔았지 않까 거기서 이렇게 나란히 둘이서 잠들어 버린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잠들어 버렸는데, 너무 과잉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불도저를 모는 군대에서 예. 일찍이 자기네가 먼저 작업에 돌입하느라고 새벽 3시에 불도저를 우르릉 하면서 이제 불도저를 그냥 흙을 덮어버렸군요. 흙으로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근데 너무 야. 피곤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르고 거기서 이렇게 두 분이서 여자는 남자의 팔짱을 예, 예. 끼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도 거기서 둘이서 이제 잠을 들었는데 불도저가 와서 확 덮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 그것도 몰랐죠.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여자 친구네 쪽에서 여자를 찾느라고 하는데 새벽 전투 이제 5시 기상해서 새벽 전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없는 건가? 남자친구 만나러 갔다. 그럼 그 남자친구 예. 몇 중 된 누구냐 해서 아무개다 해서 그 남자도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뭔 일이냐? 그럼 둘이서 어디 연애하러 갔다고 어떻게 됐는가 뭐 보다. 도망친 거 아닌가 해서 또 네, 찾았을 거 아니에요. 도망친 예. 건가 이렇게 또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근데 기중기 운전공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저기 어떤 남자 여자가 둘이서 저 진흙 위에서 뭐 얘기 나누는 거 새벽에 본 적 있다. 야, 그러면 왜 불도저가 움직였냐? 이러다 보니까 아차,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예견돼가지고 다시 불도저가 그걸 다시 또 파헤치고 사람들이 그래도- 사고로 다시 뚜져냈는데 그래서 시신을 꺼냈군요. 네, 둘이서 거기에서 나란히 이렇게 누워서 이제 사망한 겁니다. 야, 네. 정말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조각이죠. 저는 그래서 저기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제 위대한 뭐 성 같은 거 지은 걸 볼 적마다 평양에 가면 보통강구역이 모란봉구역 옆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보통강구역 그 유경 호텔을 볼 적마다 그것이 그때는 완성이 안 돼서 어떤 그냥 뭐 형체만 있었지 그렇죠. 그걸 사용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볼 적마다 야, 여기 백공호 돌격대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까. 이걸 짓느라고 정말 얼마나 많은 꽃다운 청춘들이 목숨을 바쳤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했었습니다. 예. 네. 그 유경 호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얼핏 보면 약간 피라미드와도 비슷해 보이긴 그렇죠. 해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돼서 쫙 이렇게 돼서 뾰족하게 예, 이렇게 예. 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4,000년 전 이 시대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사람의 힘과 또 짐승을 이용해서 그 피라미드를 이제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시간을 걸려서. 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 전 그 중국의 진시황은 또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그 만리장성을 쌓게 했거든요. 네, 외세의 침략을 막기 예.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만리장성 쌓다가도 이제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워낙 그렇죠. 그 현장에 가혹하고 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잠도 안 자면서 일을 하니까. 근데 4,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만행들,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 북한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네. 굉장히 그 미개하고 또 뭐 노동자라든가 뭐 안전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북한은. 네. 그리고 또 돌격 대원들이 예. 현장에서 모자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예. 모자가 이제 좀 비닐 모자고 그 안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고정해주는 끈 같은 게 예. 있습니다. 십자 형태로. 근데 북한의 이제 공사 현장에 그런 모자들을 다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쌀이로 엮은 그런 모자들을 이제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전모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사 현장에 딱 가면은 기본으로 갖춰야 할 때 복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안전모 꼭 써야 되고 그리고 안전화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신어야 되고 또 뭐 여기 뭐 허리에 또 안전벨트 같은 것도 차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는 이제 이걸 딱 고리를 걸어놔요. 혹시 추락하더라도 여기 딱 사람이 매달려서 살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데 북한에서는 사실 안전 같은 거 그냥 다 무시하잖아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뭐 이제 예. 겉으로는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렇게 하지만 예.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일하는 과정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예, 예. 많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서 이런 추락사고라든지 이자 같은 그런 우스운 예. 사고라든지 그런 이제 졸다가 끄떡끄떡 병든 닭처럼 졸다가 떨어져서 그렇죠. 사망하는 사고. 잠도 제대로 못 자죠. 그렇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거운 짐 들고 가다가 비틀거리면서 잠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이게 백공호층 유경 호텔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금강산 발전소 댐을 건설할 때도 많은 군인들이 죽어서 금강산 발전소 그 한 몇 킬로 떨어진 거기는 군인들의 예. 무덤이 있습니다. 아유, 네, 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또 유경 호텔 지을 때 또 그런 안타까운 그런 두 연인의 그런 사랑 나누다가 그냥 생매장 당한 뭐 그런 사건도 우리가 들었는데 사실 이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을 져주질 않아요. 또 북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월급이라든가 그런 대가도 제대로 지불을 하지 않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두 젊은 남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노동당 가입이죠. 그렇죠. 뭐 그거라도 혹시 될까 싶어서 이렇게 일을 했다가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는데 정말 북한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김정은이가 이제 다음 주에 뭐 서울 답방해라 이렇게 막 떠들썩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이 정말 개선이 되고 또 북한 노동자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김정은이가 온다면은 굳이 뭐 반대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례하게 김정은 답방을 추진했다가는 정말 국민의 이러한 저항권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경호텔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또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